그 14페이지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을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험에 성립 시기 나왔고 29회 때요. 그다음에 28회 소멸사에 나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또 나오면 원래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확정 시기가 나올 차례이긴 하거든요. 확정 시기. 근데 확정 시기를 문제를 내려면 얘만 따로 내진 않아요. 얘랑 같이 물어보지. 그러니까 뭐 얘는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이렇게밖에 못 물어봐요. 그냥 딸랑 얘는 확정 시기 이날이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물어보죠. 그럼 결론은 만약에 확정 시기를 만약에 나온다 치면은 얘도 같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총론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저 부분이죠. 어차피 납세 의무 성립 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쟤입니다. 근데 29회 때 나왔으니까 그죠? 32회니까 또 한 번쯤 언급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총론 파트는 여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말 그대로 내가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언제 성립이 되고 내가 낼 돈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소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이제 성립이 되면 세금을 부과하죠. 그리고 확정되고 나서 얘가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세금 부과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진 날짜 안에만 세금 부과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제척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중에 징수할 때도 아무 때나 징수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해진 안에 기간 안에 세금 부과 못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리고, 그죠? 정해진 날짜 안에 징수를 못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성립시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양이 되게 많죠 생각보다. 근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는 데 있죠. 그래야 얘가 올해가 기억도 올해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막 눈 감고 외워버리면 눈 뜨면 생각 안 나요. 그죠? 눈 뜨면 다행인데 자죠. 눈 감고 외우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 눈 뜨면 아침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해요. 왜요? 이름이 취득세잖아. 뭐 할 때 되라고? 취득하면 되라는 얘기예요. 취득 안 하면 안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성립해요? 취득할 때 성립해요. 이름 그대로 가면 되죠.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요. 등기등록할 때 내요. 등기등록 안 하면 안 내요. 그러니까 언제 성립해요? 등기등록 할 때 성립해요. 등기등록. 아, 이거 또 올라가네, 이거. 깨져가지고 또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죠? 재산세는 언제예요? 무조건 과세 기준이래요. 6월 1일이죠. 6월 1일. 얘가 6월 1일이면 누구도 6월 1일이에요. 그거 따라갑니다. 종부세 따라가. 뭐 우리 배우는 거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고 얘는 등기할 때 등기 등록할 때 얘네 둘은 과세 기준일 이랬죠. 자, 얘는 잘 보세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 기간. 아까 우리 했죠. 과세 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자, 이 과세 기간 정해진 애들이 누구냐면 소득세. 아까 뭐랬죠? 법인세. 그리고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 얘네들은 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죠. 그럼 이 기간이 정해져. 자, 소득세 아까 1월 1일부터 이랬죠. 아까 말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몽땅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중간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애 무조건 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뭐 하면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간 정해진 애들은 다 뭐라고 하면 돼요? 그 정해진 과세 기간이 뭐 하는데 끝나는 때 그러면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도 기간 정해져 있고 종합소득세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 기간 정해져 있죠. 그럼 걔들은 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시면 되는데 얘가 보세요. 예정신고가 있어요.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우리요? 이렇게 돼 있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이렇게 돼 있죠. 말일부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 달에 땅을 팔았어요. 예정신고 언제까지예요? 이번 달에 팔면
지금부터 아니죠? 이번 달 말부터 2개월. 그죠? 9월 말. 그럼 다음 달에 팔면 다음 달 말부터 2개월. 그 다음 달에 팔면 그 다음 달 말부터 2개월. 그럼 얘는 지금 얼마 단위로 예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달달이잖아, 달달이. 그죠? 이번 달에 팔면 이번 달 말에 하고 다음 달 팔면 다음 달 말고 한 달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럼 얘도 굳이 얘기하자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지. 얼마? 한 달. 매달 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양도일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얘도 기간이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월 단위죠. 그럼 뭐예요? 얘는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에 언제?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두 달 안에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왜 그런지 아시죠? 왜? 달의 말일부터 한 달 단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얘는 근데 과세 기간 정해진 거 뭘로 간다 했어요? 과세 기간이 뭐? 끝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외운다 치면 이게 엄청 헷갈리죠. 그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그러니까 달달이 세금을 내니까 그 달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상속세는 상속과 증의 공통점 뭐라겠어요? 공짜죠. 공짜. 그죠? 차이점은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느냐, 살아계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상속해 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속 개시를 그래요. 근데 어차피 안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돌아가시면 끝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제사 지내는 보니까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막 제사상 열심히 차리고 나머지 애들은 늦게 와가지고 절만 하고 밥만 먹고 호딱가 출근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내려오셔. 니네 모여봐. 이러십니까? 내가 보니까 상속 재산 분배를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거 못하신다 했죠? 이미 가시면 끝이에요. 돌아가신 날. 근데 증여세는 아니죠.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 그 주는 건 누구 맘이야? 오야맘이죠. 오야맘이죠. 그죠? 오야맘. 주는 사람 맘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아들한테 큰아들, 점심 때 둘째 아들, 저녁 때 막내딸 다 준다겠어. 정작 받는 사람이 장대인 거죠. 그죠? 지금 아침에는 큰아들 준다고, 점심 때 둘째 아들, 저녁 때 막내딸 준다고 했잖아. 주는 사람이. 그죠? 근데 말만 하고 안 줘. 그럴 수 없는 거지.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증여로 재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증여세하고 상속 차이점은 얘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가신 날로 가지만 이거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내 거 아니다. 그죠?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다.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받는 거죠.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부가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부가세는 성격이 부가세란 말 자체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세금 부과를 못해서 그 본세에 덧붙여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 성립도 자체적으로 될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세금을 자체적으로 부과를 못하는데 납세 의무 성립이 자체적으로 될 리가 없겠지. 그럼 얘는 누구 따라가? 그 부과되는 그 본세에 따라가겠죠. 성격대로. 그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보시면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뭐야? 과표가 되는 납세 의무 성립할 때 얘도 본세 성립할 때 만약 얘가 취득세 부가세로 붙으면 언제? 취득세 성립할 때. 그죠? 등록세 붙으면 등록세, 재산세 붙으면 재산세 따라가는 거고. 농특세도 종합부동산세 붙으면 종부세 따라가고. 그죠? 왜 그런다고요? 부가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니까 그 세목 납세 의무 성립할 때, 본세 성립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성격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외우지 마시고. 그죠? 그럼 얘는 아까 제가 얘 지방세라겠죠. 근데 누가 내는 거라겠어? 국세인 소득세 낼 때 내는 거라겠죠. 그녀는 부가세는 아닌데 성격은 누구랑 똑같아요? 부가세하고 똑같잖아. 왜? 쟤도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 낼 때 덧붙여 내는 거잖아. 얘가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성격이 이 세 개가 원래 부가세였어요. 얘네. 원래 얘도 부가세였어요. 그다가 이름만 얘가 독립세로 바뀐 거예요. 성격만.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이 부가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얘도 뭐예요? 결국 따라가지. 누구 따라가? 소득세 따라가겠지.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성립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개념상으로 얘가 소득세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내는 거니까 얘도 누굴 따라간다? 소득세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소득세, 법인세 성립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죠. 문서 작성할 때. 그죠?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니까 과세문서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요 얘기를 이해하면 앞에 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래.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소득세를 중간 예납한대요. 중간 예납을 해석한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미리 낸다는 얘기잖아. 중간에 뭐를? 소득세를. 그러니까 소득세를 미리 낸다는 거 중간에. 그럼 중간이 언제예요? 6월 30일이지. 근데 속으로 걔가 왜 6월 30일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소득세가 과세기간이 옛날이잖아요. 그 중간이 언제야? 6월 30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를 미리 내란 얘기지. 중간에 미리 내라.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중간 예납 기간이 있는 거지. 중간 예납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아까 말했죠. 기간 정해진 애들은 무조건 그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성립한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되는 거죠. 걔가 언제라고요? 6월 30일. 29회 시험은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얘는 뭐라고 나왔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시키는 12월 31일 땡 틀렸죠. 언제라고 돼? 6월 30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있죠. 예, 양도소득세에 같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그럼 얘는 언제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붙는 거래. 지방소득세. 그럼 언제야? 12월 31일이지. 왜? 소득세는 양도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야? 1년이잖아. 그럼 12월 31일이죠.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중간 예납이니까 소득세가 1년이니까 중간이면 6월 30일. 그래서 그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이러시면 됩니다. 그죠? 아까 이름 누구라 했어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과세 기준일 그랬죠? 이때 과세 기준이 언제다? 얘는 7월 1일 그랬죠? 그래. 그때 시험에 이거 정답에서 29회 때 정답이. 옳은 걸 고르쇼. 예. 수시부가조는 그때그때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럼 수시부가조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죠? 근데 이걸 차분히 하나씩 정리하면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막 외워버리면 저 같아도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대책 없죠. 그죠?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얘는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래야 나중에 얘가 나중에 지문 봤을 때 생각이 나는 거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취득할 때. 등록세는 그죠? 등기등록할 때 되니까 등기등록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그죠? 자, 소득세는 양도세는 예정신고는 얼마 단위로 세금을 낸다고요? 매 달말 달말이니까 그 과표가 발생한 달에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기간 1년 후 정해진 기간 정해진 그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데 얘는 뭐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 말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도 똑같이 갑니다. 자, 상속세는 무조건 언제요? 돌아가셔야 된다 했죠? 그래서 언제? 돌아가신 날 상속기실. 증여세는 주시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거라겠죠? 그리고 뭐라 한다 했어요? 증여로 그 재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러셔야 되고. 얘는 부가세죠. 두 개는 부가세니까 본세 따라간다. 지방기업세는 과표가 되는 세무,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농특세도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이거 뭐라 했어요? 소득세 낼 때 내는 거니까 그 소득세 법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죠? 인지세는 문서 뭐 할 때? 작성할 때 붙이니까 그 과세문서 작성할 때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득세인데 중간 예납이니까 중간이 언제야? 6월 30일. 기간 정해져 있죠? 그럼 뭐요? 그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런 데 있죠. 주민세는 언제라 했어요? 과세 기준일인데 걔가 언제다? 7월 1일이다. 그죠? 그리고 수시부가조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 외워가지고 양 많으니까 아유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포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교재 14페이지 있는 거니 보시면 되겠고, 확정 시기는 그럼 내가 내일 돈이 언제 얼마라고 딱 확정되는 얘는 되게 간단해요. 납부 방법만 알면 돼. 자, 신고 납부 조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1억에 취득했어. 그죠? 그럼 취득세 신고를 하죠. 그죠? 신고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사서 어떻게 1억에 신고했어. 그죠? 그러면 1억으로 가죠? 근데 이걸 9천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억에 사가지고 취득세 신고 여러분이 9천만 원에 신고했어. 그러면 얘 신고 형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이걸 1억에 사서 9천에 신고 다운했죠?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내가 1억에 샀는지 9천에 샀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모르니까 나한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론은 나중에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신고할 당시에는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신고하든 9천에 신고하든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고납부조세는 내가 낼 세금이 언제 확정돼요?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다. 그럼 언제예요?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얘네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재산세는 이번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재산세 내시는데 얼마인지 모르지. 왜 몰라? 내가 계산 안 하잖아. 나와봐야 알아. 누가 계산해요? 은평구에서 계산해요. 그러면 보통 징수 조세는 과세권자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속이나 증여 받으시면 자, 증여를 받았다. 증여세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안에. 안 하면 가산세 부과가 됩니다. 그럼 얘는 납세 의무가 둘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근데 확정이 이때 안 돼요.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언제 확정돼?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그럼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상속세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은평 세무서에서 너는 이 금액이 맞아라고 걔네가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옛날에 증여받고 최근에 증여받고 상속받아가지고 그냥 세금 신고했는데 은평구청에 아무 말도 없던데? 그걸로 끝났는데? 네가 결정한 다음에 걔네가 짜잘한 건 안 합니다. 100만 원, 상속세 100만 원, 증여세 200만 원 이거 냈는데 그걸 은평구청 일일이 다 조사합니까? 안 합니다. 조사 받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 상속세 11조. 그 정도 내야지. 그래야 조사하지. 그죠? 이건 회장처럼 11조, 상속세가 11조래. 그 정도 돼야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억, 몇십 이런 거 하지 금액 작은 건 안 합니다. 운 나쁘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얘들은 나한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럼 지네가 결정할 건데 왜 신고를 하라고 할까요? 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너한테 기회 줬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너 이거 신고했네 조사했더니 이거 말고 다른 게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걔는 세금을 포탈한 걸로 봐요. 나는 진짜 몰라가 신고 안 할 수도 있죠. 인정 안 합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분명히 넌 6개월 시간 줬고 증여는 3개월 시간 줬다? 왜 증여세는 짧아요? 주주님이 살아계시잖아. 사는 사람이 주고받은 3개월도 긴 거지. 그잖아. 액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는 상속은 돌아가셨잖아. 그럼 상속 재산 파악을 해야죠. 어쩐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사할 시간을 더 주는 거야. 그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신고 받은 내용에서 다른 게 발견되면 그냥 포탈한 걸로 봐서 가산세까지 부과가 된다. 그죠? 이 두 개는 그래서 혹시 나오면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근데 이게 진짜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면 얘가요. 신고납부조세죠. 신고할 때 확정되죠. 근데 얘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자, 취득세 신고해야 되죠. 그럼 신고할 때 확정되죠? 신고 안 했어. 그러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붙죠. 그럼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보통 징수 바뀌지. 그럼 어떻게 돼?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되지만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된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일단 원칙은 신고할 때 얘는 뭐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 혹시 나오면 조금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속받으니까 잘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아버지가 뭐 보험 든 거라든가 기타 등등 있죠. 그거는 근데 금융감독원 이런 데 스트레이트 들어가서 아버지 그 주민번호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뭐 명의 돼 있어 올라간 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파악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세청도 그걸 가지고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 주면 막 그런 거 발견하잖아. 아버지가 이런 거 문 열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해봤더니 아버지가 저쪽에 막 땅 사놓고 여기 사놓은 거 막 있는 거야. 그런 거 발견될 수도 있지. 그죠? 그럼 형제가 쌈나죠. 이제 쌈나지. 내가 간다 네가 간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때 가위바위보로 해결하면 돼. 가위바위보로. 야 이기는 놈이 한 번 다 갖자.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겼어. 이거 다 내 거.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하게. 그게 깔끔하지. 그죠? 뭐 싸울 것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시험 어떻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지. 취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볼 때 이런 거 낼 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틀려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OX.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진짜 많이 틀립니다. 틀렸죠? 왜? 과세 기준에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성립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 꽂히면 과세 기준일 이런 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많이 틀립니다. 특히 이거 공부한 사람 중에 반은 틀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과세 기준이 아니고 맞았어.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성립이지. 확정은 언제 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확정돼요? 응?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래야지. 과세권자 결정할 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에 종부세 문제를 총론에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요. 종론에서 다음 중 정부가 결정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게 원칙이나 이렇게 해서 확정되는 이렇게 나왔어. 지문이. 그 뒤에 쭉 있거든요. 지문이. 자,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뭘까요? 정부가 결정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게 원칙이나 그럼 정부니까 국세 말해요? 지방세 말해요? 국세지 국세. 지방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국세네. 국세인데 우리 배우는 국세 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소득세하고 뭐하고 종합부동산세. 근데 뭐 정부가 결정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데 뭐겠어요? 종합부동산세. 걔가 정답이에요. 총론에. 그런데 그 뒤에 결정하는 원칙이나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는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앞에 거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거 무시하고 뒤에 거 읽으면 이게 뭔 얘기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미 답은 나온 거지.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정답이 걔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변형이 되면 약간씩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지금 한 건데 보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 뭐 할 때?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액을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OX. 이게 문제, 이게 지금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지금 금방 이해한 것 같았잖아. 그래, 이제 이해했어. 근데 이거 보니까 또 애매하죠? X. 왜 X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얘가 X래. 시험 보러 갔을 때는요. 그냥 잘 모르면 얘가 X야.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얘가 X인데 왜 X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공부할 때 이 문제를 풀었더니 나 이거 X다 하고 맞았어. 근데 그냥 넘어가. 근데 이거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고 넘어가. 이 문제 나는 틀립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확실치 않으면 정리해서 이래서 얘가 틀렸구나. 제가 1년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하죠. 공부를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어. 안 그러면 안 늘어요.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요. 맨날 풀어도 똑같잖아. 왜? 틀린 것도 틀리고 틀린 것도 틀리고 그러잖아.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다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신고가 있더라도 뭔 얘기야?
신고하면 뭘로 가? 얘가 신고 나쁘잖아. 그 언제 확정돼? 신고할 때 확정되죠. 그 얘는 뭐예요? 신고를 했더라도 누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대. 땡, 틀렸죠.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돼. 얘가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신고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표의 세금 결정 확정된다. 그러면 맞는 지분이지.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의 차이점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납세의무 성립 확정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나중에 틀릴 수가 있는 거지. 등록세가 원칙이 뭐예요? 신고 납부잖아. 그럼 언제 확정돼? 신고할 때 확정돼. 근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부터 뭐가 돼요? 보통징수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지금 뭐래요? 신고가 있더라도 그건 무슨 얘기야?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틀렸잖아요.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뭐예요? 신고를 안 하면 얘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럼 맞는 거지. 근데 이 질문은 여기가 틀린 거죠. 그럼 얘는 무조건 신고하든지 말든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게 틀린 거지. 이거 지금 듣고도 저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내가 정확히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잖아. 본인이. 그거를 정리하고 혼자 할 때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지. 수업 들었는데 얘는 이해 안 가는데 대충 넘어가 다른 것도 하고 있어. 그럼 백날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공부는 모르는 걸 정리하는 게 공부지. 그죠?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왜 풀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질문이 내가 눈에 보이는지, 더 중요한 건 얘가 내 눈에 딱 들어와야 돼, 읽자마자 이 말이. 그럼 얘가 지나가 버려. 그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걸 푸는 거지. 그래, 연습을 해야지 이게 무이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봐야, 나중에 이거 몇 번 풀어보면 여기 딱 있자마자, 있더라도, 얘는 틀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대충, 얘는 그냥 틀린 것 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자, 2번은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OX? 이것도 보고 지금 하는데 금방 했지. 금방 한 거잖아. 과세 기준에 성립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확정은 언제 된다 해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앞으로 4개월 동안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4개월 하면 실력 쭉쭉 늘게 돼 있어요. 실력 쭉쭉 늘게 돼 있어. 단 조건이 뭐예요? 지금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전히 하던 방법으로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고 그냥 몇 개 맞았어, 몇 개 틀렸어. 여기에 치중하면 백날은 소용없습니다. 엊그제 모의고사 한 거 몇 개 맞았냐? 하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점수가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봐야 알아, 10월 30일 날. 그죠? 그럼 내가 점수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걸 다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온 거 또 나오고 몇 번 그랬잖아요. 그죠? 잘 보시고. 자, 소멸사에는 이제 확정됐어요. 그러면 20만 원. 이번에 재산세 나왔어. 30만 원 나왔어. 어떻게 하면 없어져? 돈 내면 되지. 내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에서 우리 왜 받을 돈 50, 줄 거 50, 전문용어로 뭐 한다 그래? 퉁쳐. 쌤 퉁쳐. 내가 낼 세금 50에 환급받을 세금 50이야. 퉁치면 되죠. 그걸 충당이라고 그래요. 돈 낸 거지. 없어지죠. 부가 취소했대. 요 민법, 이런 좋아하는 민법에 취소하면 법률행위가 뭐가 돼요? 무효.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부가 자체가 취소가 됐다는 이 부가 자체가 법적으로 뭐가 됐다는 거야? 무효가 됐다는 얘기지? 없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그럼 납세 의무가 소멸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자, 제척기간, 그 다음 뭐 있어요? 소멸시효. 자, 얘는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 그리고 얘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척기간의 말은 내가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 있죠. 근데 그 고지서를 아무 때나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20년 전에 세금 신고 안 한 거 지금 와서 내라고 오늘 집에 갔더니 20년에 세금 안 낸 거 50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날라와 있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오늘 쉬는 날에 다행이지. 안 그러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쌍욕을 하겠지. 이런 새끼들 막 하고 막 욕하겠죠. 그죠? 왜? 열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아무 때나 막 갔다가 세금 부과하지 말고 이 날짜를 정해주고 그 정해진 날짜 안에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라고 기간을 정하고 뭐라 그래?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7년이야. 어제부로 7년이 끝났어. 그럼 오늘은 발견하더라도 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세금을 신고 안 했을 때 얘네가 조사해서 나한테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 기간이라는 거지.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알아도 부과할 수 없다. 납세 의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징수권이라고 했죠. 징수가 뭐예요? 이미 고지서는 보냈어요. 했죠. 그리고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고지서 보내놓고 내든지 말든지 냅둬. 독촉당도 안 보내고 압류도 안 하고 냅두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 소멸시효라고 그래. 그게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은 납세 의무 소멸사에 들어갑니다. 얘가 이제 시험에 28회 때 다음 중 납세 의무 소멸사에 해당하는 몇 개니에서 이게 몇 개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납세 의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세금은 돌아가셔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했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된다 했죠. 상속. 부채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안 없어집니다. 근데 그 시험에 이제 박스에다가 납세자의 사망 같이 나왔었죠. 걔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돌아가셨거나 부가 철회 등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이거 한 번에 철회하고 취소 헷갈린대.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취소하게 된 민법상 취소가 된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말을 하지 마야지. 무효라며. 그래놓고 나중에 둘 중에 어느 게 소멸사유 그러면 헷갈린대. 돌아버려. 아니, 취소가 된 법률행위가 부가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법적으로 업등이 되니까 얘가 소멸사유지. 철회는 부과했다가 의견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따가 나중에 여러분 소득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럼 다시 부활해. 예수님도 아닌데 얘는 부활해. 세금은. 그래가지고 다시 걷어. 그죠? 근데 이제 처음 이게 났었죠. 납세자의 사망.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셔야 된다. 그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이제 시험은 이제 요건 나왔고 그럼 여기서 이제 따로 나올 수 있는 거 뭐예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소멸시효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얘는 기본이 5년이에요. 근데 얘가 5년. 얘도 5년이에요. 근데 금액대별로 뭐예요? 달라요. 얘가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국세는 5억 이상이면 얼마?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국세는 5억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안 커요. 왜? 뭐 양도세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뭐 양도세 5억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기본적으로 금방 나오잖아요. 어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디라고 하더라? 뭐 거기 아파트가 20억짜리가 뭐 며칠 사이에 40억이 됐다나 뭐 그죠? 2배 뛴 거야. 근데 그게 뭐 근데 허매수죠, 허매수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20억짜리가 며칠 사이에 40억. 얼른 팔고 나와야지. 저 같으면 얼른 팝니다. 그건 완전히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난리입니다, 난리, 그죠? 근데 언제 잘못하면 훅 하는 수가 있어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자, 근데 지방세 5천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했다 그러면 국세 5억 가고는 아무도 아니고 지방세 5천 체납하기 굉장히 힘들죠. 재산세 나 5천만 원 체납했어. 그럼 도대체 재산이 얼마라는 거야?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5천 내려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차분하게 생각해봐. 내가 재산세 5천만 원 내려면 내가 아파트 하나 있는데 얘가 1년에 재산세 50만 원 나와. 그럼 이런 아파트가 몇 개가 있어야 돼? 그 세자부 따져보면 돼. 그러면 앞으로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 50만 원, 500개, 5천이니까 100채잖아, 100채. 그죠? 그럼 재산세 50만 원 재산세 아파트가 100채가 있어야 5천 나와. 그럼 그때서 뭐예요?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 거야. 말이 그치고. 그럼 한 채 있으니까 앞으로 몇 채만 더 있으면 돼. 99채만 있으면 이제 뭐 나는 그죠? 이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나머지 99채 금방 뭐 따면 되지 뭐 그죠? 그 비트코인 왜 이번에 또 외국에 뭐 1조가 가지고 있는 애가 죽었잖아. 익사해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근데 비밀번호가 몰라가지고 그건 아무도 찾을 수 없대요. 그냥 그걸로 증발된 거야. 그걸 비번 없으면 아무도 못 찾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익사해가지고 1조래 1조. 근데 그 비번사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는 그냥 그걸로 사장되는 거래요. 1조 달라면 공중물에 된 거죠. 이야, 굴 때리는 거죠. 1조? 돈이 1조래 1조. 어마어마하죠. 그 비트코인 완전히 막 투기입니다. 투기 완전히. 도박도. 지난번에 뭔가 하나가 뭐 1분 만에 5,000배가 떼서 5,000배. 땡! 하고 5,000배 뗐다가 툭 떨어진 거죠. 5,000배, 뭐 여러분 말이 5,000배지, 그죠? 난리. 그거 완 투기죠. 거기가 잘못 간 사람 여기도 있으실걸, 그거 했다가.
초창기 했으면 또 땐 벌었는데, 그죠?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그때 샀으면, 뭐, 지금 그때 몇천 배 뛰었으니까, 그때 1억 박았으면 지금 뭐, 수천억 가지고 그냥 골프 치고 가만히 앉아서, 이거 언제 쓰고 죽나, 이러고 있을 텐데, 그죠? 저도 그때 누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그런 거 하냐고. 그때 그냥 한 100만 원만 박아놨어도 지금, 그게 100억은 됐을 건데, 그죠? 되게 안타깝죠. 이미 끝난 얘기죠. 하나만 한 얘기죠.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엄청 비싸죠. 그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보면 돼요. 기본이 5년인데 금액 대비로 몇 년? 10년도 있다. 그죠? 이렇게 소멸시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어요. 뭐 그죠? 그리고 자, 이건 뭐냐면 그 교재 보시면 15페이지에 납세 의무 소멸사에 나 있고 소멸사의 제외 나 있고요. 3번에 조세채권 소멸시효 제척기간 낮은 그 밑에 보면 15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란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처음에 이걸 내진 않아요. 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총론 파트는 요즘의 문제 경향이 하도 낼 게 없으니까 뜬금없는 걸 잘 내고 뜬금없는 걸. 그럼 제가 볼 때 이런 거 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라고? 다음 중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정지 사유인 걸 고르. 이게 나올 수도 있죠. 확률상으로.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운다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죠. 근데 특징이 자 정지 사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간이 들어가. 뭔지 모르지만 기간자가 다 공통이에요. 그럼 기간자 들어가면 정지 사유고 안 들어가면 중단 사유인데 얘를 만약에 시험에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요? 이 두 개 믹싱해서 내겠죠. 무조건. 뭐 다음 중 중단 사유가 아닌 걸 고르죠. 정지 사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느낌상으로만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혹시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 요게 이건 것 같아. 근데 지문 5개 중에 기간이 4개 있어. 그럼 기간 안 들어가면 고르면 되고 그 지문 중에 기간 들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걔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혹시 나오면 주워먹기 문제죠. 그죠? 외울 거 없거든요. 그때는 어떤 분이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이걸 왜 외우냐고. 그냥 기간만 기억하라니까. 혹시 나오면 기간만. 앞에 거 지가 아래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세요. 15페이지에 중단과 정지 그래. 중단 사유는 거기 있고 정지 사유는 기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중단은 이거예요, 여러분. 5년이에요, 5년.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5년 됐는데 얘가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독촉장이 날라. 그러니까 4년 364일 됐어. 4년 364일. 하루 남았죠? 하루만 지나면 돼. 그럼 세금 안 내도 돼. 근데 내일이 만기인데 오늘 집에 갔더니 독촉장 날라왔어. 그러면 다시 요이때 5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은 앞에 지난 건 없던 게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막 5년, 10년 전에 막 딱지 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라고 하잖아요. 그 내야 돼요. 왜? 중간에 계속 뭘 보내? 독촉장을 계속 보내요. 그 이유가 빨리 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받는 순간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날라올 때마다 다시 5년, 다시 5년, 다시 5년 얘는 안 없어져요. 이게 중단 사유야. 정지는 5년인데 3년째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 그러면 딱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시험은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이걸 물어보겠죠. 만약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 기간자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란 게 있습니다. 근데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 사유가 없고요. 누구만? 소멸시효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제척 기간은 요 땡하고 7년 그럼 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혹시 나오면 기간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자, 제척 기간은 아까 뭐라 해서 고지서를 나한테 보낼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기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죠? 자, 일단 공통점이야. 국세건 지방세건 얘는 공통이에요. 자, 요거 빼고 자, 일단 써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써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기 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제척기간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놔두시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일반 무신고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어. 사기 등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이 신고 안 했어. 그럼 몇 년? 7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신고 안 했어? 그럼 몇 년 안에 고지서가 나와? 7년 안에. 근데 얘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했어? 그럼 몇 년? 10년 안에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보면 얘가 10년이잖아요. 잘 보세요. 얘가 취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상속이나 뭘 받았어? 증여를 받아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몇 년이야? 10년이에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매매로 사가지고 신고 안 하면 7년. 그죠? 근데 걔가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어? 그럼 10년이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 받으셨어. 그럼 뭐 하셔야 돼? 본연 앞으로 취득세 신고하셔야 되죠? 그걸 안 했다? 그럼 몇 년? 10년. 길죠. 왜요? 무상승계라 그래요. 상속 증여는 부모 재산이 자식한테 공짜로 넘어가는 거죠. 주는 건 좋다 이거지. 하지만 세금은 철저하게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길게 가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세 신고 안 했대. 명의신탁이 뭔지 아시죠? 실명제 위반한 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샀는데 친구 앞으로 등기했어.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 내가 주인이다 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 안 했어? 그럼 몇 년? 10년 안에 고지서가 나왔어. 왜? 실명제 위반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과점주주 오래간만에 듣죠? 자, 과점주주 뭘 과점주주라고 하나요? 취득세 할 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 그러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자, 이게 여러분이 어떤 법인의 주식을 샀는데 여러분이 안 사고 친구 명의로 샀어. 실제 주인 여러분인데 친구 명의로 주식을 샀어. 근데 얘가 지분이 40%야. 그럼 상관없죠. 왜? 어차피 취득세 안 내잖아. 근데 추가로 또 사가지고 친구 앞으로 또 샀는데 지분이 55%가 됐어. 그럼 무슨 주주가 된 거예요? 과점주주가 됐지. 그럼 납세 의무가 발생했죠. 그럼 여러분은 실제 주인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뭘 하셔야 돼? 내가 진짜 주인이다 하고 뭐요? 가서 신고를 해줘야 돼.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렇지. 가서 내가 진짜 과점주주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 걔는 10년 안에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사기든 그럼 다 10년이에요. 무신고. 근데 일반 무신고는 7년인데 취득세의 경우는 요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면 제척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다. 자, 그럼 기타는 몇 년이에요? 5년이 5년. 기타 5년. 자, 그럼 기타에 해당되는 거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몇 년? 5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번에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안 나왔어. 은평구에서 누락을 시킨 거야. 그럼 몇 년 안에는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5년. 그럼 5년 지나면 고지할 수 없습니다. 왜? 재산세, 종부세 제척 기간이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근데 거기 16페이지에 제척 기간 국세하고 지방세 따로 해놨죠. 국세 보시면 16페이지 원칙에 뭐 국제거래는 1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건 안 나와요. 그죠? 국제거래 신경 쓸 거 없고 2, 3, 4 보시면 사기 등 몇 년? 10년. 일반 과표 신고서 제출한 일반 무신고죠. 걔는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 그 기타 옆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써면 되죠. 기타. 종부세는 몇 년이다? 5년이다. 그죠? 상속세 증여세는 뭐 안 배우는 거라 나오질 않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길죠. 걔는 기본이 15년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무상승계로 그런다니까. 그냥 길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오른쪽에 지방세 나오죠. 그죠? 지방세 사기 등 몇 년? 10년. 근데 거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명예신탁 그리고 걔는 10년이고 그다음 뭐 타인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마다 너도 10년이다. 근데 무신고 7년, 기타 몇 년? 5년. 그 기타에 뭐라고 쓰면 돼? 걔는 재산세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십니다. 자, 그럼 얘가 이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기산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척기간이 아까 취득세 신고하면 7년이라고 했죠. 그럼 언제부터 7년을 따지느냐? 기산일이 뭐예요? 시작하는 날이죠. 언제부터 7년 따질 것이냐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신고 납부 세목은 즉 취득세는 언제부터 7년을 따질 것이냐 그 얘기죠. 자, 그럼 취득세가 신고 납부죠. 그럼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예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내가 이날부터 요 60일에 취득 신고하면 되죠. 자, 근데요.
기간이 정해져 신고납부 기한이. 근데 제척 기간은 뭐예요? 뭘 안 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걔네가 나한테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겠죠? 그러면 신고납부조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일단 요 신고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줘야지. 왜? 이때 신고하고 돈 내면 끝이잖아요. 저걸 안 했을 때 제척 기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신고 기한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신고 기한과 신고 안 했어?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제척 기간 기산일이 신고납부는 언제다? 신고 기한의 언제? 다음 날부터 됩니다. 그럼 취득세 60일이죠? 그럼 오늘이 60일째야. 신고 안 했어? 그럼 내일부터 몇 년? 7년 안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척기간 16페이지, 그 16페이지 거기 있어요. 표 밑에 참고에 있어요. 기산일, 그죠? 그 다음에 보통징수 세목, 뭐 있어? 재산세하고 종부세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납세 의무 성립일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언제겠어요?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건 보시면 돼. 그러면 이번 재산세가 이번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5년이잖아요. 5년 안에 부과 안 하면 부과 못 하는 거잖아. 그러면 2026년이죠. 5년이 후면. 그죠? 그럼 2026년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고지서가 안 나온 부과를 못 하는 거야. 왜? 얘는 기산일이 언제라고요? 납세 의무 성립일. 재산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 아까 언제라겠어? 6월 1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5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고. 자, 소멸시효는 이거건 다 똑같아요. 소멸시효는. 왜? 소멸시효는 일단 뭐가 나간 거야? 고지서 나갔지. 자, 부과하고 나서 뭐요?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고지서가 나갔어. 그럼 이제 징수하죠. 그럼 언제부터? 자, 고지서 나갔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고지서 나가면 납부 기한 있잖아. 납부 기간. 몇 월 며칠. 자, 이번에 나왔어요. 그럼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뭐요? 돈을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이미 고지서가 나간 상태에서 징수하는 거니까 언제까지는? 납부 기한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기산이다. 요거는 시험에 그 전에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말했죠. 최근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 하면 성립시기 잘 기억하시고 확정시 묶어서 가면 되고. 근데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몇 년?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사기 등 그럼 무조건 10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조세 구제제도는 이건 작년에도 언급이 됐고 지금 볼 거 없어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한번 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한 2문제 정도 그냥 풀면 돼요. 아니면 기출문제 한두 개 풀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정답이 다 있어요. 얘는. 근데 뭐 보면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막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 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게 조세 불복 절차거든요. 그렇죠?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에 이의신청 같은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도 하고 심판 청구하고 조세 심판원에다가 하고 안 되면 행정소송 걸 수 있거든요.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딱 되게 많죠. 날짜. 그죠? 근데 이게 복잡한데 날짜는 다 90일이에요. 얘만 30일이고 다 90일이야.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날짜는 다 90일이고 쟤만 30일이에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기출로 보시면 돼요. 따로 공부할 건 없습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론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문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는 그냥 보세요. 그냥 답만 맞춰보세요. 지방 등록세는 특별 시세 세목이다. OX. X겠죠, X. 얘는 특도세 및 구세. 자, 지방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며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그 가산세는 감면돼서 포함시키지 않는 거로 본다. 뭔 얘기예요, 이거? 그 네가 얘기해야지,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야? 옛날에 이게 나왔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럼 가산세 붙죠. 그러면 가산세 할 때 취득세 100만 원, 가산세 20 하고 120 이렇게 안 내요. 그냥 취득세 12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가산세가 어디에 포함돼? 그 취득세나 양도세에 포함시켜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나갈 때 같이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산세가 세금은 아니지만 얘도 뭘로 본다? 해당 지방세나 국세 세목으로 본다는 얘기야. 같은 조세로 봐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 세금을 뭐 할 때? 감면할 때는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냐면요 이게요 산출세액 구하고 여기서 세액공제하거든요. 그리고 나온 금액에다가 여기서 뭐요? 가산세 있으면 가산세 포함해가지고 요렇게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계산 순서가. 그러면 가산세는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여기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감면은 어디서 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해요. 그러면 요 산출세액 안에는 가산세가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왜? 가산세는 여기서 얘 빼고 요 금액에다 포함시켜 여기에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산세가 세액에 포함돼서 조세로 나가는 건 맞지만 계산 구조상 그 세금을 감면할 때 누구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죠? 맞는 얘기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뭐예요? 이게 거기 우리 사실 요약집에 있는 그 빈출 지문 있죠? 그거 일부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설명을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죠? 이는 뭐예요? 과표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된 원칙을 아까 했잖아.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이 원칙이지만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 세목은 뭐다? 종합부동산세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신고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이미 고지된 건 없는 걸로 치고 일단 네 걸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재산세 부가세는 뭐예요? 지방교육세죠. 지방세. 근데 재산세액의 얼마? 20%.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도시지역부는 지회.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설명했죠. 그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포함이 돼 있어도 뭐는? 물납은 되지만 얘는 뭐는 안 된다 했어. 부가세 대상은 아니라겠잖아. 그러니까 제외란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라고 돼 있죠. 여기 시험에 27회 때 나왔던 거 정답으로. 무신고 가산세 얼마? 20%. 그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액이 아니래잖아. 그럼 얼마야? 20% 맞죠? 그래서 이때 27회 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죠. 1번을 딱 이거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고지서 한 당당 재산세 징수액이 2,000원인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OX. 거기서 이게 정답을 제가 잘못 썼네요? 그죠? 2,000원이면 징수 않는다. 땡 틀렸죠. 2,000원부터 징수한다.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부터 징수한다. 그래야죠. 그다음에 면세점은 과표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는 맞죠? 여기 대표주가 누구라 있어? 취득세 얼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 동특세, 지방소득세, 인지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조세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세 군데 다 들어간 농부지, 그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매매하면 종합소득세 나간다 했잖아. 그럼 그냥 양도와 관련돼 있다 했죠. 그때 같이 되는 게 뭐야? 지방소득세 해당되고 인지세는 사고 팔 때 되는 거니까 양도 관련 조세죠. 맞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양도 관련 조세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맞죠? 이렇게 돼 있고. 그죠? 10번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맞나요? 맞죠, 얘도. 그죠? 성립. 확정 언제 되고? 결정할 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할 때 성립한다. 맞죠? 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낼 때 같이 내는 거니까 따라간다 했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속세는 언제? 상속을 개시할 때 성립하고 확정은 언제 한다 했죠? 신고를 하는 신고할 때 아니라겠죠? 걔네들 결정할 때 이게 조심하랬죠. 그래서 상속세는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래야 됩니다. 그죠?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자, 등수 약한 거죠. 등기등할 때 성립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OX? 이거 아까 푸른 거잖아. 아까 푸른 문제잖아. 근데 푸른 문제 또 하니까 기분 나빠 그런 거죠. 아무리 그래 내가 무시하는 것 때문에 금방 푸른 걸 또 물어보냐? 내가 짜증나서 대답 안 한다. 그 얘기죠. 그죠?
자, 10번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는 언제? 기간 정해진 건 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런다 했죠. 맞고. 그다음에 사기이득 나왔어요. 그럼 제척기간 몇 년이야? 10년이 10년. 사기이득 그냥 10년이에요. 그죠? 자, 이건 뭐야? 납세자가 법정 신고 소득세 과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럼 무신고죠? 신고 안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소득세 신고 안 하면 제척기간 몇 년이에요? 무신고 7년. 그런데 지방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몇 년이다? 얘가 여기 따라가잖아요. 그럼 제척기간 누굴 따라가? 소득세 따라가야지. 얘가 제척기간 몇 년이야? 7년. 그럼 얘도 몇 년이요? 그렇지. 같이 붙으니 같이 가야죠. 그럼 5년이야. 얘는 7년이지. 그럼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방 소득 성격을 잘 이해하면 얘가 답을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출로 나온 지분들이잖아요. 그죠? 됩니다. 또 있나? 왜 이렇게 많아? 재산의 매각대금 배비 당해재산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재산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당해세잖아. 뭐가? 종합부동산, 아까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선하는 조세를 하겠죠? 이게 맞는 얘기지. 그죠? 뭐 이렇게 많아?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이건 뭐냐면 납세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얘가 세금끼리 배당할 때 세금끼리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담보된 조세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된 조세, 그 다음에 교부청구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세끼리도 담보된 거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압류된 거 먼저 하고 교부청구는 이 사람이 다른 세금도 세납한 게 있는데 얘가 이거 배당 경매할 때 야, 얘 이거 말고 이것도 나한테 안 낸 거 있는데 이것도 나도 좀 줘 배당할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좀 기다려봐 너는 우리 먼저 하고 남으면 줄게 이런 거죠. 그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죠. 얘가 우선입니다. 그죠?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 X.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취득세 하시고. 오해 뭐지? 그거죠? 문제 동영 특강하신 분들은 2시부터 할게요. 2시부터. 1시간이면 되죠? 2시부터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그 오후는 지정석이니까 그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옮겨놓고 가세요. 자기 자리 차려서 소지품을 옮겨놓고 가시라고. 이따 식사하고 와서 옮기려면은 기다리는 분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